자, 이번엔 그룹 세어리와 포아손 브래킷 입장에서의 속칭 얘기하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좁은 의미의 로렌츠 변환이라는 말이 있고 넓은 의미의 로렌츠 변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로렌츠 변환은 부스트만을 얘기할 때 좁은 의미의 오로지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X 부스트, Y 부스트, Z 부스트 이렇게 세 개만을 얘기할 때 좁은 의미의 로렌츠 변환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로렌츠 변환에는 바로 X축 주위의 회전, Y축 주위의 회전, Z축 주위의 회전 이것도 포함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로렌츠 변환을 얘기할 때는 6개의 변환이 되죠. 그죠? 근데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부스트만 고려해 준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칭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미소 변환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왜? 미소 변환을 통해서 얘를 반복시키면 뭐 한번 반복시키면은 미소 변환에서 우리는 유한 변환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자, 미소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변환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파라미터를 일승까지만 생각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피니테시말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로렌츠 변화는 속칭 얘기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로렌츠 변화.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부스터, X방향 부스터, Y방향 부스터, Z방향의 부스터, 이러한 세 개의 변환 행렬에 의해서 기술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주기를, 그 다음에 뉴클리디안 회전, 즉 X축 주위의 로테이션, Y축 주위의 로테이션, Z축 주위.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좁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만 로렌츠 변환. 따라서 로렌츠 변환군은 소위 얘기하는 SO3,1 군이 돼서 6개의 채널에 들어간다. 리 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름방학 때 했었던 그건 아마 업로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유튜브 Mathematics for Theoretical Physics에 SO 군에 대해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좁은 의미는 내가 편의상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사실 로렌츠 변환을 일으키게 될 로렌츠 변환은 부스트 3개랑 회전 3개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로렌츠 변환은 미소 변환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로렌츠 변환, 유한 변환을 얘기해요. 근데 이 로렌츠 변환에 대한 속칭 얘기하는 미소 로렌츠 변환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소 로렌츠 변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자,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그 그룹 시오리에 대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 우선 하나의 예로서 RX 세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RX 세타 로테이션이 3개가 생기죠. X축 주위 회전, Y축 주위 회전, Z축 주위. 자, 그런데 이 로테이션은 4차원에서 타임 픽스된 X축 주위의 회전이야.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4행렬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타임 픽스드 돼 있으니까 결국 뭐가 돼요? 타임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리고 0, 0, 0, 그 다음에 0, 1, 0, 0, 0, 0,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0, 0. 이것이 X방향의 X축 주위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학부생 수준에서 재미난 문제들 같은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냥 학부 졸업 논문 정도로 재미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그냥 특성의 이론만 하나 공부했다 그러면, 팽이가 광속에 육박하게 돌아. 그래서 팽이 문제를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푸는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두 관찰자가 보는 거지, 이제. 팽이 위에 타고 있는 관찰자하고 팽이 밖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사이에서.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중요치는 않죠. 그러나, 학부생 정도가, 그런 걸 한번 주제로 잡아서 도전을 해봤다. 수학적으로 했다. 하면 굉장히 긴 기산이 되겠지만, 매트릭스 써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RY, RG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RX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RX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세타라는 앵글만큼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타를 뭘로 바꿀 거냐면 그냥 델타 세타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델타 세타는 아주 작게. 그래서 델타 세타를 아주 작게 바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 델타 세타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작게. 그래서 R 델타 세타를 아주 작게 잡아주면은 세타만큼 회전이었는데 여기 델타 세타만큼의 회전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가 1, 0, 0, 0, 0, 1, 0, 0, 0, 0. 자, 델타 세타가 너무 작으니까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코사인은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 세타 1, 0, 0. 자, 그래서 아주 작게 잡아주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대각선은 i라는 단위 행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세타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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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마이너스 1, 0. 자, 이런 형태로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매트릭스를 뭐라고 쓸 거냐면 바로 J1이라고 쓸 거예요. 즉 X축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X축 주위의 회전인데 X축이라는 것이 결국 X1축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J1이라고 쓰겠다. 자, 그러면은 결국 R 델타 세타, 그러니까 J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이 형태 R 델타 세타만큼을 변화를 시켰다. 어떻게? X0 프라임,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이것이 X0, X1, X2, X3 이렇게 변환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돼요? X0의 프라임은 이거니까 그냥 X0. X1의 프라임은 X1. 그쵸? 축이니까, 그죠? 휘보시잖아요. 안 변하겠죠. X2의 프라임은 뭐니까? X2 마이너스 델타 세타의 X3. 그 다음에 X3의 프라임은 뭐니까? 델타 세타 X2 플러스 X의 3. 자, 이런 식으로 미소 변환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럴 때 이러한 미소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할 때 결국 이 델타 세타라고 하는 이 파라메타가 정의되어져 있는데 이때 파라메타로 나눈 값으로 변화량을 갖다 정의를 하는데 파라메타의 사인 마이너스 델타 세타로 나눠도 되고 델타 세타로 나눠도 돼요. 변화량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델타 x 뮤라고 하는 친구를 x 뮤의 프라임에서 x 뮤를 빼준 것을 마이너스 델타 세타로 나눠준 것으로 정의를 했다면 그러면 뭐가 돼? 델타의 x의 제로라고 하는 친구는 0이 되겠죠. 그죠? 미소 변환에 대해서.
또 델타의 x의 1이라고 하는 친구 역시 0이 될 거고 델타의 x2라고 하는 친구는 x3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또 델타의 x3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x2가 되겠죠. 자, 중요한 사실은 나중에 부스트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겠지만은 회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회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스터에서는 같은 부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캐피탈.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이러한 델타 세타라는 델타 세타라고 하는 작은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의 예를 갖고 파이나이트한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간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앵글을 세타만큼 회전하고 싶은데 여기를 n등분의 해서 n분의 세타를 델타 세타로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n을 무한대로 취해. 그러면 델타 세타는 너무너무 작아지죠. 그죠? 그런데 이 회전을 몇 번에? n번 시키면 되죠. 자, 그 얘기는 이건 좀 지울게요. 이러한 미소 변화를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결국 r의 델타 세타를 뭘로 잡을? 요한한 각도 세타를 n등분 시킨 거 이것을 몇 번 해줘? n번을 해주면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하고 여기가 i 마이너스 n분의 세타하고 0000 0000 0001 00 마이너스 10 이놈의 n승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려고 뭘 공부하는 거냐? 그래서 수리물리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나니까 수리물리를 공부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리물리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론 물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애초부터 만약에 실험 물리 쪽으로 가겠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업이라는 그러니까 물리과가 많이 좀 분할이 돼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론 물리학과다, 실험 물리학과 이런 식으로. 실험 물리학과가 너무 순수한 수학을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까먹게 되고 잘 안 쓰게 되고 안 쓰면 또 까먹고. 그쪽은 수학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코딩을 더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이나. 그럼 이제 어차피 이쪽은 이길로 이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경우죠. 이제. 그래서 실험 물리학과는 딴 데로 보내고 이론 물리학과는 수학과랑 같이 살게 하고. 그래서 이론 물리학과는 건물만 지어주면 돼, 칠판하고. 실험 기자재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지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일단 저걸 계산해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